신데렐라 이야기.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신데렐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어요. 인자하신 신데렐라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퍼피 부인과 결혼했답니다. 새엄마에게는 자신과 꼭 닮은 건방지고 질투심 많고 싸우기 좋아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새엄마의 딸들은 심지어 머리빗 하나 때문에도 몇 시간씩 싸우곤 했죠. 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했지. 내 거야. 내놓으라고. 아니거든. 어느 날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새엄마는 이때다 싶어 불쌍하고 가여운 신데렐라에게 힘든 집안일을 몽땅 다 시켜버렸어요. 집안 대청소하기, 벽난로에 장작 옮겨다 놓기, 식사 준비하기로 신데렐라는 하루 종일 바빴죠. 그렇게 신데렐라는 열심히 일했지만 새엄마와 딸들은 무정하고 거만하기만 했답니다. 엄마, 신데렐라는 너무 더러워요. 도저히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저도 따로 잘래요, 엄마. 너무 더러워요. 신데렐라, 예쁜 언니들이 말하는 거 들었지? 얼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던지 하려무나. 불쌍한 신데렐라는 더럽고 오래된 다락방에서 지냈어요. 신데렐라는 다락방의 작은 창문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는 가끔씩 새하얀 비둘기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안녕, 귀여운 비둘기야. 며칠이 지나고 신데렐라는 다락방에서 두 마리의 작은 생쥐를 만났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안녕, 나는 제다야. 안녕, 나는 모짜렐라라고 해. 아, 나는 신데렐라야. 얘들아, 너희들 치즈 좋아하지? 내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저녁을 가져다 줄게. 와, 신난다. 아, 배고파. 며칠 동안 부엌 근처에는 어이신도 하지 못했어. 맞아, 아래층에 심술궂은 털복숭이 괴물이 살고 있거든. 그건 못된 고양이 파푸야. 내일 아침에 내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게.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신데렐라는 조심조심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심술궂은 고양이 파푸는 쥐구멍 앞에서 체다와 모짜렐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잡아먹으려고요. 신데렐라는 조용히 치즈를 가지고는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새엄마의 딸들은 신데렐라를 불러세웠어요. 너 지금 손에 있는 게 뭐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데? 아, 아침으로 먹으려고 치즈를 좀 가져왔어요. 엄마! 신데렐라가 우리 치즈 훔쳤어요. 치즈를 훔쳤다고요?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도둑질에 거짓말까지. 너 정말 나쁜 애구나. 하지만 그때 신데렐라의 나쁜 언니들을 겁주려고 작은 쥐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부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뭐야? 쥐가 있어!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엄마, 어떻게 좀 해봐요. 너무 세상에, 쥐가 두 마리나 있어. 새엄마가 막 쥐들을 잡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왕궁의 대사가 도착한 거죠. 왕자님께서 내일 밤 궁전에서 무도회를 여실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숙녀분들은 이 무도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 제자벨과 카산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가 멋진 무도회를 위한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도 딸들이 제일 예쁘게 보이길 바랬답니다. 그래서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무도회에서 입을 멋진 드레스를 만들게 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신데렐라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작은 생쥐 친구들이 신데렐라를 깨웠어요. 신데렐라, 일어나 봐. 무도회에 가야지. 어서.
하지만 난 드레스도 없는 걸. 이것 봐, 이 옷은 이렇게 더럽잖아. 눈을 감아봐, 신데렐라.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신데렐라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얀 비둘기가 나타나 부리로 하얀 덮개를 열자 짜잔! 세상에, 어머나 이럴 수가. 너무 예쁜 드레스잖아. 신데렐라는 새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단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하지만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질투심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새엄마도 딸들보다 더 어여쁜 신데렐라를 보자 신데렐라를 무도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엄마는 벽난로에 콩 한 그릇을 붓고는 신데렐라에게 모두 다 주워 담도록 했지요. 신데렐라, 벽난로 잿더미 속에서 5분 안에 콩을 모조리 다 주워 담는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무도회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줄게. 신데렐라는 너무너무 무도회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콩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분 만에 잿더미 속에서 콩을 모두 주워 그릇에 담았답니다. 신데렐라는 떠날 준비를 마친 새엄마에게 달려가 주워 담은 콩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새엄마는 이번에는 신데렐라의 더러워진 드레스로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만 집에 남겨둔 채 궁전으로 떠나버렸답니다. 불쌍하게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가 오래전에 심어놓으셨던 헤이즐넛 나무 아래에 앉아서 슬피 울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헤이즐넛 나무가 갑자기 흔들리며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어요. 나는 리아벨이야. 너를 도와주러 왔으니 슬퍼하지 마렴, 신데렐라야. 내가 지금 널 무도회에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무도회에 갈 수 있겠어요? 나에게 맡기렴. 다른 것들은 이미 여기에 다 있으니 어서 호박 하나만 가져다 주렴. 신데렐라는 호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정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호박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차로, 두 생쥐 친구들은 멋진 말들로, 새하얀 비둘기는 멋지게 차려입은 마부로 변신시켰답니다. 신데렐라는 이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요정님? 요정은 다시 한번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신데렐라에게 멋진 파란색 드레스를 입혀주었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는 반짝이는 유리구두를 신겨주었죠. 내가 공주님이 된 것만 같아. 고마워요, 요정님. 자, 이제 무도회에 갈 시간이야. 서둘러. 무도회로 떠나기 전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당부를 했어요. 반드시 밤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법이 다 사라져버려서 모두 원래대로 다 되돌아가고 말 거야. 신데렐라는 요정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드디어 궁전으로 향해 갔어요. 마침내 마부는 큰 궁전 앞에 마차를 세웠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신데렐라는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무도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신데렐라를 보고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신데렐라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리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함께 춤추지 않겠습니까?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와의 마법 같은 춤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시계가 막 12시 종을 치려고 할 때 신데렐라는 요정의 당부가 생각났어요. 반드시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신데렐라는 왕자를 남겨두고 재빨리 궁전 밖으로 내달렸어요. 어딜 가는 거요? 난 당신의 이름조차 몰라요. 신데렐라는 궁전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다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유리구두를 가져올 시간이 없었던 신데렐라는 있는 힘껏 마차로 달려가 궁전을 떠나버렸어요.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내어라. 필요하다면 이 나라의 모든 아가씨들에게 이 신발을 신겨서라도 말이다. 요정이 말했던 12시가 되자마자 모든 것은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신데렐라는 다락방으로 돌아갔고 리오 왕자와 함께했던 마법 같았던 밤을 생각하며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신을 리오 왕자님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리오 왕자는 궁전 옆에 유리구두를 신어볼 수 있도록 큰 저택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젊은 아가씨들이 유리구두를 신어보기 위해 저택으로 모여들었어요.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들도 저택으로 갔지만 불쌍한 신데렐라는 데려가 주지 않았답니다. 너는 집에 있거라, 신데렐라야. 그 유리구두가 너의 것일 리가 없잖아? 그 유리구두는 카산드라나 나한테 맞지. 너는 아니지. 하지만 저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새엄마는 신데렐라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데렐라를 집에 남겨두고 문을 잠근 뒤 두 딸과 저택으로 떠났답니다. 당연히 유리구두는 카산드라의 발에도 제자벨의 발에도 맞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맞을 것 같은데 아유 왜 안 되냐? 살쪘나? 그날 밤 저택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모짜렐라와 체다 덕분에 신데렐라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가 있는 저택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유리구두로 다가갔어요. 신데렐라가 막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을 때 마침 리오 왕자가 들어왔어요. 멈춰라, 꼼짝마. 유리구두를 망가뜨리려고 했지? 아니에요. 이건 제 유리구두예요. 저한테 꼭 맞아요. 제 친구 말이 맞아요. 신데렐라 거라고요.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 있게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유리구두는 맞춘 듯 발에 꼭 맞았어요. 당신 정말로요. 그날 밤 신데렐라 거였죠. 당신이군요. 당신이 그날 밤 나와 함께 춤췄던 바로 그 아름다운 숙녀였군요. 이름을 말해주겠소? 저의 이름은 신데렐라라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는 멋진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한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신데렐라였죠. 신데렐라는 레오라는 멋진 왕자님과 결혼을 했답니다.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큰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데렐라가 살던 집에서는 새엄마와 언니들이 질투심에 못 이겨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신데렐라만 아니었으면 그 궁전에 살면서 최고의 무도회에서 멋진 춤을 췄을 텐데. 난 매일매일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었을 거야. 심지어 고양이 파푸까지도 멋진 성에서 사는 꿈을 꾸었답니다. 새엄마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데렐라의 물건들을 죄다 다락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씩 하나씩요.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내다버려야겠어. 모조리 쓸모가 없다고. 그때 새엄마는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상자를 열어서 안에 들어있던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답니다. 새엄마는 회중시계를 가지고 거실로 향했어요. 시계를 본 언니들도 호기심이 발동하여 새엄마와 같이 시계의 버튼을 눌러 시계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시계 안을 들여다보았죠. 시계는 거울이 달린 평범한 시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지 뭐예요? 그때 갑자기 시계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온 거실을 비추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이 모두 놀라는 사이 갑자기 어디선가 사악한 요정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과거의 요정이다. 카이라벨이라고 하지. 카이라벨은 나쁜 마음씨를 가진 사악한 요정이었기에 요정의 왕국에서 쫓겨난 신세였어요. 카이라벨은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날 구해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뭐든지 말하라고. 저예요, 제가 구했어요. 시끄러. 내가 구했잖아. 저요, 제가 구했다고요. 사악한 요정은 새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엄마는 곧장 소원을 말했답니다. 무도회 날 밤으로 시간을 되돌려주세요. 레오 왕자가 신데렐라 대신 내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할 수 있게 말이에요. 사악한 요정이 회중시계를 향해 요술 지팡이를 흔들자 온 나라의 시계들이 모두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지 뭐예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자 신데렐라는 레오 왕자와 결혼했던 날 밤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다시 거꾸로 흘렀고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어보았던 저택 앞으로 돌아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또다시 거꾸로 흘렀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집에 가둬놓고 요리구두를 신어보러 저택으로 떠났어요. 레오 왕자는 궁전 계단에서 신데렐라의 요리구두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계는 12시 종을 쳤어요. 환상적이었던 춤은 다시 한번 시작되었고 신데렐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거꾸로 흘러갔어요. 신데렐라가 체다, 모짜렐라와 함께 헤이즐넛 나무 아래 앉아있던 그 시간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리아벨 요정이 다시 나타났답니다. 아름다운 신데렐라야, 내가 널 도와주러 왔어. 요정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레오 왕자님이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이건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이 저지른 일이 틀림없어. 리아벨은 요정의 세계에 있던 신비로운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는 상자였지만 카이라벨은 기어코 상자를 열어보고야 말았어요. 안 돼! 카이라벨은 그 벌로 낡은 회중시계 안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카이라벨은 새엄마와 언니들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리아벨은 신데렐라에게 카이라벨과 새엄마 그리고 언니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새엄마가 카이라벨에게 끔찍한 소원을 빌었어. 모두 다 되돌려 놓으려면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을 다시 회중시계에 가둬야만 해. 저도 그러고 싶지만 어떡해요? 리아벨, 신데렐라 그리고 생쥐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또다시 시간은 거꾸로 흘러갔어요. 왕궁의 대사는 다시 한번 무도회를 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카산드라와 제자벨이 신데렐라에게 무도회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무도회에서 입을 드레스도 몰래 만들어 입어보았어요. 다음날 새엄마는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락방 문을 잠그고는 아무 말도 없이 궁전을 향해 떠나버렸어요. 신데렐라만 남겨두고요. 새엄마와 언니들이 무도회장에 들어가기 전 카이라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카산드라를 향해 마법의 주문을 외웠어요. 카산드라가 무도회장에 들어가자마자 마법의 주문 덕분에 리오 왕자는 카산드라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왕자님은 카산드라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고 싶다고 청했어요. 네. 한편 신데렐라와 작은 친구들은 다락방에 갇혀서 오랫동안 리아벨 요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새하얀 비둘기가 카이라벨이 갇혀 있었던 낡은 회중시계를 물고 날아와 신데렐라의 다락방 창문에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리아벨 요정이 나타났죠. 그때 그 헤이즐넛 나무로 가야 해. 지금 당장. 리아벨이 요술 지팡이를 흔들자 신데렐라와 친구들은 다시 헤이즐넛 나무 아래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나무 뒤에서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이 나타났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신데렐라도 끝장났다고. 네가 시계에 갇힐 차례야. 바로 나 대신 말이지. 카이라벨은 사악한 기운을 모두 모아 리아벨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그리고 리아벨도 지팡이를 흔들며 맞서 싸웠어요. 작은 쥐들과 비둘기는 벌벌 떨며 신데렐라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리아벨의 지팡이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은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신데렐라야, 시계야, 시계를 열어, 얼른. 안 돼, 제발. 시계 안에 다시 갇힐 순 없어. 신데렐라는 재빨리 회중시계를 열었어요. 그러자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시계의 거울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온 나라의 시계는 이제 다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죠. 무도회요. 무도회에 너무 늦어버렸어요, 리아벨.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로 다시 신데렐라에게 멋진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선물했어요. 잠시 후 리아벨의 마법으로 흰 비둘기는 신데렐라를 태울 커다란 새로 변했어요. 신데렐라는 커다란 새로 변한 비둘기의 등에 타고는 지체 없이 왕궁을 향해 재빨리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신데렐라가 도착했을 때 레오 왕자는 여전히 카산드라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짜렐라와 체다는 레오 왕자에게 달려가 마법을 풀기 위해 애를 썼어요. 헤이, 왕자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기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상관 말고 춤이나 춰요. 여기 보세요.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서요. 리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자 다시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신데렐라와 리오 왕자의 진정한 사랑의 힘이 사악한 마법을 물리쳐버리게 되었던 거죠. 신데렐라와 리오 왕자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아는 것 같아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분명 낯이 익어요.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와 행복하게 춤을 추었어요. 모짜렐라와 체다도 함께 춤을 추었죠. 마침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왔어요. 며칠 후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엄마와 언니들은 질투심에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답니다. 망쳐버렸어. 또 망쳐버렸어.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신데렐라였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신데렐라 공주는 멋진 성에서 레오 왕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제과점에서 빵을 굽는 일을 했어요. 그 노파의 빵은 정말로 맛이 좋았어요. 사실 노파 제나는 아주 위험한 마법사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지하실에 있는 작은 마법의 방으로 몰래 숨어들곤 했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마법의 물약들을 만들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인 카산드라와 제자벨은 아직도 신데렐라의 멋진 성을 빼앗으려는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말이야. 카산드라는 제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의 방에서 마법의 물약을 만든다는 소문에 대해서요. 같은 날 성에서는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가 멋진 무도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무도회에 제 유리구두를 신고 나갈 거예요. 궁전에서 무도회 준비가 한창인 그때 새엄마와 언니들은 제나라는 사악한 마법사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숲길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이상한 글자가 쓰여진 표지판을 발견했답니다. 그들은 표지판이 가리키는 쪽으로 걷다가 동굴을 발견하곤 그리로 들어갔어요. 이 신비한 동굴 안은 무척 어두웠어요. 그들이 동굴 안을 걸어가는 동안 촛불만이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지요.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부엉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아, 이게 뭐야? 저리 가! 누구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비밀의 주문은 알고 있겠지. 제나 하나 둘 셋. 얼른 마법의 약을 부어주세요. 알고 있구나. 좋아, 따라와. 제나에게 데려다 주겠다. 오, 여기 누가 문 좀 열어다오.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제나, 손님이 왔어.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마법의 물약과 약병, 그리고 국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약초와 식물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박쥐도 있었지요. 엄마, 여기 너무 무서워요. 희뿌연 연기 속에서 새엄마와 언니들은 마법사 제나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때 검은색 모자를 쓴 제나가 나타났어요. 제나는 모자를 들어올려 그들을 쳐다보았죠. 말해봐, 어떤 마법의 주문을 원하는 건지. 그런데 그때 새엄마는 제나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언니? 언니, 나야 퍼피.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퍼피, 너였구나. 그동안 언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마법사가 되어 있었던 거야? 이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말해봐, 어떤 마법의 주문을 원하는 건지. 신데렐라의 새언니들은 제나에게 신데렐라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다고 말했어요. 바로 동생과 조카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나는 아주 강력한 마법을 쓰기로 했어요.
먼저 제나는 조카들의 머리카락을 달라고 해서 노란색 그릇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마법의 물약을 부었어요. 그 다음 진흙을 가득 채운 대야에 카산드라와 제자벨의 발자국을 찍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법의 물약을 가져와 발자국 위에 부었지요. 바로 그때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지 뭐예요? 쓰리쓰리 마쓰리 쓰리쓰리 마쓰리 유리구두요, 신데렐라에게 혼쭐을 내줘라. 내 동생 퍼피 목소리만 반응하게 될 것이야. 퍼피가 명령하는 곳으로만 가게 될 것이다. My dear, I'll give me a ball and watch how Cinderella will fall. Can play with her like a doll and watch how the magic will flow. Magic is my everything. I can rule the world with it. Magic is my everything. I can capture all that I need. Magic is my everything. I can rule the world with it. Magic is my everything. Magic is my everything. 마침내 무도의 날 밤이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가장 아끼는 드레스를 입고 요리구두를 신고는 무도회장으로 갔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무도회장 구석에 몰래 숨어들어서 신데렐라를 지켜봤어요. 좋아, 요리구두야. 신데렐라를 넘어뜨려라. 그랬더니 글쎄 신데렐라가 정말로 넘어지지 뭐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신데렐라는 재빨리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도회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발로 사람들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신데렐라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레오 왕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신데렐라를 멈출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계단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발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엄마와 언니들은 고소해하며 낄낄거렸어요. 신데렐라 좀 봐요. 대체 어디를 가는 거죠? 저기 좀 봐요. 대체 어디를 가는 거죠? 아니 공주가 가고 있잖아요. 공주가 떠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머나 세상에. 신데렐라는 성에서 멀어져만 갔어요. 돌아올 수 없도록 머나먼 나라로 떠나버려. 신데렐라가 떠나고 난 뒤 모짜렐라와 체다는 리아벨 요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헤이즐넛 나무 아래로 뛰어갔어요. 요정님 도와주세요. 얼른 나오세요. 요정님 제발요. 리아벨은 모짜렐라와 체다의 얘기를 듣고 신데렐라가 있는 곳으로 곧장 날아갔어요. 마법의 유리구두는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리아벨은 유리구두를 향해 요술 지팡이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유리구두여, 아름다운 마법의 구두여, 진흙 속에서 발길을 멈춰라. 리아벨은 마법의 주문으로 진흙길을 만들었어요. 유리구두는 진흙 속에 빠지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도 유리구두와 함께 진흙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요정님. 나갈 수가 없어요.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를 들어 3번 흔들었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어깨에 날개가 생기지 뭐예요? 그녀는 날갯짓을 하며 진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요정님. 또 구해주셨나요?
하지만 유리구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신데렐라, 유리구두는 마법에 걸렸단다. 서둘러, 얼른 성으로 돌아가자. 리아벨은 신데렐라에게 새로운 유리구두를 선물해주고 함께 성으로 돌아갔어요. 신데렐라는 레오 왕자와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재빨리 무도회장을 떠나버렸어요. 아, 행운은 항상 신데렐라의 편이지. 난 정말 싫어.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부엉이는 마법사 제나에게 가서 모두 말해주었어요. 제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 뭐? 도대체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내 마법을 물리친 거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지.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제나라는 마법사가 살았어요. 제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을 가진 마법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리아벨 요정이 마법의 주문을 깨버리자 제나는 자신의 마법이 약해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제나는 마법의 힘으로 다른 마법사들과 마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 당장 응답하라. 세상의 모든 사악한 마녀와 마법사들이여. 정말 다들 모일 것 같아? 당연히 그래야지. 안 그래? 가장 처음으로 제나에게 응답한 것은 사악한 마녀 헬라였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마녀 베가도 이들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다 같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헬라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마녀 베가는 인어공주 아리아를 해치워버리고 바닷속 왕국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요. 다 함께 힘을 모아 공주들을 물리쳐야 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은 신데렐라부터 해치우자고. 그 다음은 백설공주 차례야. 아리아도 마찬가지지. 세 명의 사악한 마녀가 낄낄대며 웃고 있던 그때 신데렐라는 작은 생쥐 친구들과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The rainbow is all above. Your prince will give you love. So never give up believing. Two hearts are never leaving. Dream, Cinderella, dream. Your heart shines in the stream. Dream, Cinderella, dream. Your heart shines in the stream. 저와 함께 춤추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데렐라가 채 대답도 하기 전에 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위의 나무들은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나무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마구 흔들렸어요. 신데렐라의 친구인 하얀 비둘기가 허겁지겁 날아왔어요.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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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발 도와줘, 비둘기야. 위험에 빠진 신데렐라를 본 하얀 비둘기는 편지를 입에 물고 날아가 바닷속으로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안 돼, 안 돼. 우리 성이, 왕자님 보세요.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은 점점 희미해지더니 자취를 감춰버리기 직전이었어요.
이것은 모두 3명의 사악한 마녀 제나, 헬라, 그리고 베가가 수정구슬로 성에 무시무시한 마법을 걸어서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그들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 커다란 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신데렐라 너도 사라져버리겠지. 무너져라, 무너져라.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가 성에서 탈출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헤이즐넛 나무 아래로 비를 피했어요. 이건 헤이즐넛 나무잖아? 리아벨 요정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자. 신데렐라는 헤이즐넛 나무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은 채 리아벨 요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리아 요정님, 사악한 마법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데렐라의 목소리를 들은 리아벨은 모습을 저것 좀 드러내더니 봐요.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새 마녀가 보여요. 안 돼. 신데렐라, 이건 모두 새 마녀들 짓이야. 그들은 너무나 강하단다. 얼른 서둘러서 마법을 풀어야 해. 마법의 힘으로 리아벨은 모두를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도저히 그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의 성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무시무시한 성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모짜렐라와 체다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갑자기 마법사 제나가 성 앞에 나타났어요. 헬라와 베가도 함께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이제는 여기 볼 일이 없을 텐데 기다려. 너도 이제 사라지게 될 거야. 새 마녀들은 신데렐라와 리아벨을 향해 사악한 마법을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리아벨은 깜짝 놀라 요술 지팡이로 사악한 마법에서 신데렐라를 구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리아벨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답니다.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를 들 힘도 없어서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신데렐라는 얼른 달려가 요술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새 마녀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죠. 다행히 리아벨의 요술 지팡이는 마법의 힘을 잃지 좋아요, 않았어요. 신데렐라. 안 돼. 안 돼.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아. 이제 어떡해. 하지만 마녀들은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이번엔 마녀 베가가 깊은 땅속 바닷물을 끌어내 신데렐라를 물리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땅이 갈라지더니 바닷물이 마구 솟구쳐 나왔답니다.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데렐라, 너는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바닷물이 사방에 넘쳐 흐를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아리아 공주의 아버지 바다의 왕 포세이돈이었어요. 바닷물이여, 물리쳐라.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휘둘러 새 마녀들에게 바닷물을 새 들이부었어요. 마녀를 물리쳐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하란 말이야. 베가는 바닷물을 멈추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포세이돈은 마녀들을 향해 다시 삼지창을 휘둘렀어요. 그리고는 물을 꽁꽁 얼려버렸지요. 이제 마녀들은 커다란 얼음덩이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리아벨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요술 지팡이로 얼음덩어리를 사슬로 꽁꽁 묶어버렸죠. 그리고는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리아벨은 얼음덩어리를 들어올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던져버렸어요. 마침내 새 마녀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포세이돈님. 포세이돈은 다시 바닷속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리아벨 요정은 흉측하고 기괴한 성을 없애버리고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성도 다시 되돌려 주었지요. 리오 왕자와 신데렐라는 다시 돌아온 성을 보자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감사해요, 요정님. 아무리 사악한 마녀들이라도 요정님의 선한 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항상 널 지켜줄게, 착한 신데렐라야. 마녀들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큰 벌을 받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 얼음덩어리에 갇혀버렸던 거죠. 태양빛이 얼음을 녹일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끝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 리아벨 신데렐라. 라푼젤만이요, 카밀라가 돌아오면 너희들도 끝장인 줄 알아. 두고 보라고.